이제 겨울입니다. 고급차 또는 고성능 차들의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고성능 및 고급차들이 기본 타이어로 여름용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고급차들은 대부분 후륜구동 또는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을 사용하죠. 그러나 사륜구동이라도 결국 제동 성능은 타이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계절 올 시즌 타이어를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눈길에서는 버겁고 올웨더를 쓰자니 또 원하는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윈터 타이어를 쓰면 분명히 눈길에선 좋은데 대신 눈길이 아닌 마른路面을 달릴 때 성능이 떨어지고 속도를 올렸을 때 차가 좀 붕붕 뜨는 느낌도 나서 불안감이 생기죠. 이런 이유로 저도 최대한 늦게 윈터 타이어로 갈아 끼웁니다. 윈터를 쓰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유럽 시장에는 고성능 차에 맞춰진 윈터 타이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윈터 타이어는 마른路面에서 조금 빠르게 타면 패턴이 다 뭉개지고 마모가 심하거든요. 제동거리도 길고 핸들링 성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러나 고성능 윈터 타이어는 다릅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은 중앙일보 올해의 차에서 카이엔 터보 GT에 끼워진 포르쉐 전용 윈터 타이어를 통해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요. 그 타이어는 며칠에 걸친 핸들링 테스트를 버텨냈고 심지어 올해의 차 행사가 끝난 뒤에는 오토뷰 로드 테스트로 별도 시승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패턴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올해의 차 현장에 국내 타이어 3사의 전문가분들도 계셨는데 다들 이런 타이어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고성능 지향 윈터 타이어의 비교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국산 윈터 타이어도 하나 준비했고요. 이 타이어는 겨울 시즌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타이어인데 저도 윈터 타이어 시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고성능 차에 쓰는 타이어로 무난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00km 정도 달린 상태예요. 물론 신품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두 제품과 정식 비교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참고용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주자는 콘티넨탈의 고성능 윈터 타이어 윈터 콘택트 8S입니다. 여기서 S는 스포트를 뜻하고요. 미쉐린은 알핀 5입니다. 일반 버전은 알핀 7까지 나와 있지만 고성능은 여전히 알핀 5라고 불리죠. 시험차는 BMW M3이며 규격은 앞뒤 모두 275mm급의 19인치를 사용했습니다. 각 테스트 성격에 따라 사륜 모드와 후륜 모드를 활용해 진행했고요. 타이어의 기본 요소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성능부터 볼까요? 일상 주행을 감안한 정숙성부터 보겠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조용한데 원래 노면가에 마찰이 많은 윈터 타이어는 정숙성이 좋지 않은 편이죠. 시험 결과 가장 좋은 정숙성을 보인 것은 약 62.2dB를 기록한 콘티넨탈이었습니다. 미쉐린은 이것보다 0.3dB 정도가 높았어요. 그러나 차량의 컨셉상 0.3dB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BMW M3가 워낙 조용한 프리미엄 컴포트 럭셔리 세단이다 보니까 그 차이를 쉽게 느끼기가 어려웠죠. 자, 이거 긴장 풀자고 농담한 거니까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고요. 원래 M3 자체가 주행 소음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미미했다는 얘기죠. 자, 몸풀기도 했으니 이제 윈터 타이어의 시험장 눈길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눈길 제동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죠. 자, 시험 기준은 시속 40km에서 시속 3km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애매하게 시속 3km를 기준으로 잡은 건 마지막에 노면 상황에 따라 튕기거나 해서 오차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시험 결과 콘티넨탈이 약 18m 정도를 기록하며 18.3m를 기록한 미쉐린을 제치고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눈길을 붙들고 가속하는 능력을 볼까요? 여기서는 시속 3km에서 시속 40km까지를 측정하는데 미쉐린이 2.74초로 2.76초를 기록한 콘티넨탈을 0.02초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사실상 이건 저희가 볼 때 동급이에요.
이제 핸들링 성능을 볼까요? 여기서는 눈길에서의 직진성, 코너링 때의 안정성, 트랙션, 그리고 회피 후의 거동 등을 살핍니다. 테스트 결과 미쉐린 알핀5의 핸들링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가속을 이어갔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떼는 스로틀 리프트 오프에서도 거동의 흐트러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너링 때의 이 밸런스도 좋았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콘티넨탈은 직선 가속 때 미쉐린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선 주행 중 미세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향했을 때의 반응성도 미쉐린보다 나은 모습이었지만, 코너링이 끝나는 부분에서 리어축이 약간 빠지는 모션이 있었어요. 이를 비롯해 리커버리 등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점수를 잃어서 핸들링 부분에서는 정말 약간의 차이로 미쉐린에 점수를 내줬습니다. 반면 국산 윈터 타이어는 국산 제품 중에서 성능이 꽤 좋은 제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성이나 스테빌리티에서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오버스티어가 빠르게 나타나며 선형성에서도 아쉬움이 컸어요. 이제 빙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바살트 노면에서 시험을 합니다. 시속 30km에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를 기준으로 했고요. 빙판과는 사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볼만하죠. 이제 제동 결과를 볼까요? 가장 짧은 거리를 기록한 것은 미쉐린입니다. 콘티넨탈 대비 약 40cm가량 앞서는 성능이었는데,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최대한 좋은 접지력을 살린 것이 마음에 들었죠. 반면 비교군으로 나온 국산 타이어는 이들보다 2m 이상 늘어난 거리를 보여 아쉬움을 키웠고요. 이거 국산 타이어로는 되게 좋은 건데. 겨울이라고 늘 눈이 내리는 것만은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 모두 썰매나 스노우모빌을 타고 다닐 테니까요. 근데 윈터 타이어를 끼우면 고성능 차도 승차감이나 성능이 다소 떨어지게 되죠. 패턴이 부드럽고 그에 따라서 자잘한 움직임이 많아지니까요. 핸들링에서도 당연히 손해가 많아요. 고성능 타이어는 이처럼 겨울철 노면에서도 마른 노면 성능을 올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입니다. 결과를 볼까요? 미쉐린이 가장 짧은 38.5m 수준으로 4계절 타이어 수준의 제동거리를 보였습니다. 콘티넨탈도 39m 정도의 제동거리니까 준수하죠? 참고로 고성능 4계절 타이어의 성능은 어떨까요? 이전에 테스트한 것을 잠깐 볼까요? 3위는 피렐리가 차지했는데 한국도 소소한 차이로 바로 뒤를 따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쉐린의 윈터 타이어가 마른 노면에서 한국 타이어의 고성능 올 시즌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콘티넨탈도 요코하마의 고성능 올 시즌보다 성능이 좋네요. 이제 마른 노면에서의 코너링 한계를 보겠습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테스트 결과 미쉐린 알핀5가 가장 높은 평균 시속 74km를 기록했습니다. 측면으로 버티는 능력이 꽤 대단한데요. 테스트 당시 온도는 다르지만 고성능 올 시즌 타이어들이 평균적으로 시속 75km대 성능을 내주니까 참고가 될 겁니다. 여기서 고성능 윈터 타이어로서의 진가가 제대로 나오죠. 컨티넨탈은 시속 71.5km로 미쉐린에 비해 차이가 다소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하던 윈터 타이어가 이거 국산 타이어 중에 횡그립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코너에서 컨티넨탈 대비 시속 2.5km가 빠졌습니다. 사실 미쉐린이 엄청난 것이지 컨티넨탈의 성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제 핸들링 성능을 볼까요? 핸들링은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종합 핸들링이라는 하나의 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핸들링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부 영역으로 확장될 예정이죠. 이제 핸들링 성능 떨어지는 제조사들이 대폭 점수를 잃게 될 거예요. 미쉐린은 스티어링 조작 후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도 서머 타이어에 준하는 수준이었어요. 급격한 스티어링 조작 이후에 스티어 특성은 뉴트럴에서 약 오버로 바뀌는데 이건 앞뒤 사이즈를 동일하게 통일한 M3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코너링 도중 리프트 오프를 했을 때의 리어축 지지감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측면으로 버텨주는 지지감이 좋다 보니 핸들링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았습니다.
콘티넨탈은 스티어링 휠의 적당한 무게감으로 운전이 편했죠. 코너에서의 한계는 미쉐린보다 낮았지만 선형성은 유사 수준 또는 미미하게 떨어지는 정도로 꽤나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계 영역에서 미쉐린보다 리어축이 약간 더 빠지는 특성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고 대처할 여유가 충분할 정도로 선형적으로 움직여서 점수를 크게 잃지는 않았죠. 반면 국산 윈터 타이어는 가장 가벼운 스티어링 조작감을 보였고요. 저속에서 운전은 편한데 사실 고속에서는 안정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코너링 때 한계 이후 오버스티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등 수입 고성능 타이어 대비 분명히 한계를 보였죠. 이제 젖은 노면 성능을 볼까요? 눈이 녹으면 물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젖은 노면에서의 성능도 꽤 중요합니다. 시속 80km에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했고요. 가장 짧은 제동거리를 기록한 것은 미쉐린입니다. 콘티넨탈이 원래 젖은 노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예요. 근데 아쉽게도 국산 타이어에도 밀렸네요. 이렇게 두 타이어 간의 격차는 2.1m 정도로 미쉐린이 앞섰습니다. 이제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전 저항 시험입니다.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력이 커지면 당연히 속도가 줄게 되고 그 속도를 유지하려면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겠죠. 당연히 연료 소모는 늘어나고요. 그래서 요즘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회전 저항이 잘 나오도록 각 타이어 제조사들이 연구에 힘을 쏟고 있죠. 타력 주행으로 멀리 갈수록 좋은 타이어예요. 여기서는 콘티넨탈이 앞섰습니다. 근데 미쉐린도 3m 미만의 평균 거리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동점을 받게 됐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볼까요? 이번에는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미쉐린이 비쌌습니다. 많이 비싼데 콘티넨탈도 가격이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수긍할 정도 수준은 됐어요. 야, 드디어 갑자기 국산 윈터 타이어가 아름답게 보이네요. 그러나 성능 비교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이제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이번 테스트에서 미쉐린 알핀5가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윈터 컨택트 8S는 의미가 없을까요? 사실 알핀5의 성능이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어지간한 윈터 타이어들이 컨티넨탈에 견줄 정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능 좋은 국산 윈터 타이어가 오늘 처참하게 깨지는 걸 봤어요. 점수만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각각의 항목별 성적을 보면 특징이 나뉘죠.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500마력 이상의 고출력 스포츠카에는 미쉐린의 알핀5가 추천 대상입니다. 특히 고성능 올시즌 4계절 타이어와 맞먹는 수준의 코너링 성능, 또한 제동 성능 등 종합적 성능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포르쉐, BMW M, 메르세데스 AMG를 비롯한 본격 고성능 차에 추천하는 윈터 타이어입니다. 반면 고성능을 지향하지만 겨울엔 조금 편하게 타겠다는 마음이면 적정 성능에 좋은 가격을 갖춘 콘티넨탈도 추천 대상이 됩니다. 500마력 테스트카에서도 쓰기 무난했으니까요. 국내 시장은 윈터 타이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고급차를 위한 타이어, 최고의 타이어는 여름용 타이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4계절 올 시즌이 최상급이죠. 우리 시장은 사실 타이어에 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는 눈에 확 보이니까 돈을 쓰지만 타이어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능 좋은 타이어를 봐도 이거 뭐 성능은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비싸. 뭐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고급 타이어라는 건 단순히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고급 소재, 그리고 더 많은 기술과 좋은 생산 공정 안에서 탄생합니다. 윈터 타이어 사용에도 인색한 시장 여건 속에서 고성능 윈터 타이어의 개발을 국내사들에게 바라는 건 무리겠죠?
뭐 그래도 가끔씩 윈터 타이어 보급에 오토뷰가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윈터 타이어는 직접 경험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윈터 타이어를 테스트해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차에는 윈터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여담인데 제가 캐딜락 탈 때 딱 한 번 늦게까지 버티다가 눈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집 앞 모퉁이에서 살짝 미끄러지면서 팬더를 긁었죠. 정말 조금이에요. 근데 이래도 이거 몇십만원 나왔습니다. 결국 다음날 바로 윈터 타이어로 갈았지만 이처럼 돈을 쓰고 난, 후회를 하고 난, 내 차에 손실이 있고 난 뒤였죠. 오늘 보신 타이어는 사실 일반 승용차에 권하는 타이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성능 제품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물론 겨울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유지하고 싶다면 승용차에 사용하셔도 당연히 무방하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눈이 내렸죠? 저도 다음날 바로 윈터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사고 한 번만 막아도 타이어는 제 값을 다 해내는 거니까요. 내 차의 잔존가치 유지,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이 다치지 않도록 겨울에는 꼭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최소한 올웨더라도요.